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는 마약 조직과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뿐이 아니라 콜롬비아라든지 하여튼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 그 안에 들어있는 범죄 조직들, 그 범죄 조직과 정권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번에 뿌리를 뽑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지금 석유 운반선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계속 석유를 팔면 계속 항복을 안 하고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조선이 또 겁대가리 없이 말이죠, 들어가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사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봉쇄,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 국가도 베네수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두 납포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배도 당연하죠. 중국 배도 납포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개기면 어떡합니까? 개기 뭘 개기입니까? 중국이 싸워서 이긴 적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안 하면 돼. 한마디로 말하면 쩔이야. 중국이 언제 이겼습니까? 중국이 전승절 행사하는 거 보고 나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미국 때문에 일본을 이긴 거지 중국이 이긴 거야 그게? 일본한테 돼지 두드러 맞고 그냥 두 대 더 맞고 개작살 나고 나서 말이야, 영국한테 돼지 두드러 맞고 두 대 더 맞고 개작살 나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도 그냥 일본한테 개작살 났잖아 정말로. 그런데 미국 때문에 미국 쪽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참 얼굴 두꺼워. 얼굴 두껍다고. 어쨌든 그런데 중국이 지금 힘이 있느니 시진핑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시진핑 정권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안에서 완전히 썩었어요. 좀 정확히 알아야 돼. 중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왜 안 되냐고요? 그걸 길게 설명해야 됩니까? 중국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은 관시 문화, 부패한 나라야. 공산당이 그리고 완전히 지배하는데 어떤 창의적이고,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구글이 나옵니까?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나옵니까? 도대체 거기서 뭐가 나와? 유튜브가 나와? 뭐가 나와? 일부 조금 한다고 하고 제조업 조금 발달한 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 낮고 하니까 된 건데, 그것도 그나마 지금의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공산당 체제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운반선을 모두 봉쇄했다. 근데 이 석유 운반선을 모두 봉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를 딱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이게 놀라운 건데, 베네수엘라 정권 자체를 테러 조직으로 오늘 지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을 그 자체를 테러 조직으로 본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미국은 테러로 보면 끝까지 추적해서 오사마 빈 라덴 끝내 사살했죠. 10년을 추적했어. 10년을 추적해가지고 끝내 사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이제 사살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베네수엘라 정권 자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야. 정권 자체를 테러 조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두로뿐이 아니라 마두로 정권 자체를 하나의 테러 범죄 조직으로 보고, 이제 그러니까 석유 운반선 모두 제재하고, 모두 이제 베네수엘라 정권하고 만약에 거래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거지. 자,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콜롬비아도 지금 마약을 여기도 은근히 또 만들어가지고 유통시켰기 때문에, 펜타닐, 이 펜타닐을 갖다가 뭘로 봤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하나의 이제 무기로 본대. 무기.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기가 뭐예요? 우린 트럼프의 이 기똥찬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무기라는 게 뭐야?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해치고 또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 무기잖아. 예를 들어서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게 무슨 포만 무기고 총만 무기야? 살상 무기 있고 생화학 무기도 있고, 생화학 무기는 은근히 병들게 가지고, 사실은 말이죠, 코로나를 가지고 무기화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약이야말로 무기지. 마약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뿌려가지고서 사람들이 거기 완전히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 병자로 만들면 그게 무기지 뭐야. 그러니까 펜타닐을 무기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해치는 그런 어떤 그런 적대적 무기로 본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만들고 유통시키는 그런 국가를, 그 정권을 갖다가 이제
테러 조직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범죄 조직, 테러 조직으로 본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보면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제 거칠고, 이렇게 또 좀 보는 무례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야말로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치밀하고,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사실은 병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고, 그야말로 미국이 제조업도 다 무너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미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잖아. 러스트 벨트 그래가지고 우리 그 5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그냥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산업이라든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미 그때 가전 산업이라든지 다 그때 전자 산업 다. 그러다가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꺼지기 시작하고, 미국이 이제 제조업 부자에서는 거의 선진국에 대열해서 이탈할 만큼, 그러면서 또 아래에서 이제 또 무역 적자가 쌓여가고, 그럼 미국이 사실은 말이죠, 그대로 갔다면, 트럼프가 안 나타나고 그대로 갔다면 이 종이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갖다가 중국이 채울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없었던 게 아니야. 그런데 미국이 나타나는 바람에, 트럼프가 나타나는 바람에 중국이 꺾이기 시작한 거야. 꺾이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는 건데, 말로만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근데 미국은 제조업만 부활되면 다른 거는 제3차 산업이라든가 금융 산업이라든가 AI 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 디지털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나라가 상대가 안 돼. 한마디로 생각해 봐요. 자, 일론 머스크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 다음 빌 게이츠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타가 어느 나라 기업이야? 그리고 구글이 어느 나라 기업이야? 다 미국이야, 다 미국. 과거에는 유럽이 그래도 조금 따라가는 척 했고, 일본이 좀 따라가는 척 했지만 전혀 안 돼. 세계적인 기업은 다 미국이야,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어느 나라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삼성전자까지도, 심지어 세계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도 다 미국으로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미국 중심의 이제 제조업을 만들고, 미국 중심의 이제 하나의 그 산업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꺼져가던 미국을 갖다가 다시 살린 것이 트럼프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더라도 미국의 하나의 그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바로 중남미, 바로 코 밑에 이 새끼들이 말이야, 하나의 그 범죄 국가야. 이것들은 거의 좌파 국가들, 특히 이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좌파 국가들은 거의 얘들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범죄 조직과 마약과 손을 잡고 거기서 돈을 조달하고 그걸로 부정선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이 부정선거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갖다가 마약을 만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팔어? 미국에 팔아야지. 어디다 팔겠어? 그 다음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부정선거 해가지고 집권했는데, 그걸 좀 수출하고 싶어. 어디다 수출하겠어? 또 미국에 수출하지 어디다 수출하겠어? 전 세계를 수출하고 싶고. 하여튼 김정은하고 비슷한 거야.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 김정은도 계속해서 뭐예요? 그런 범죄로 돈 벌잖아. 마약으로 돈 벌고 그 코인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벌고, 하여튼 밀수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잖아. 똑같아, 그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야 저 멀리 아시아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미국 코 밑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해가 된다는 걸 트럼프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새끼들. 내가 대통령 할 때 정리하고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다. 난 그렇게 봐요. 사명감을 가졌다고. 그래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 좌파 베네수엘라 마두로뿐이 아니라 이 범죄에 기생해가지고 살아가는, 부정선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이 좌파 정권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고,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운반사까지 이제 완전히 봉쇄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테러범인데 그냥 사살해버리면 고만이지. 테러범이야, 테러범. 말할 필요가 없어. 정권 자체가 테러 조직이야. 이거는 기발한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그러면 베네수엘라 편을 들 수가 없어. 베네수엘라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아니 이거 뭐 저 테러 조직인데 어떻게 편을 들어줘? 뭐 푸틴이 뭐 베네수엘라를 갖다가 은근히 마도를 치지 않은 듯한 말을 했지만 푸틴은 상대가 안 돼. 지금 푸틴이 뭐 할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러시아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푸틴 쫓겨날 판인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완탑이다. 이제 트럼프밖에 없어. 세계에서 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고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그럼 미국에 찍히면 끝이야. 그런데 이재명은 미국에 찍혔어. 이게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지만 한국이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그러나 살 떨리는 거야. 이제 좌파 편 들고 중국 편 들고 이런 놈들은 트럼프한테 살 떨리는 거라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한민국도 말이죠, 잘해야 된다. 니들 좌파 정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마가그룹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긴그리치까지도 말이죠, 계속해서 얘기하고 종교 탄압이라든가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대한민국도 말이죠, 이 대한민국 정권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지. 이재명 정권이 이제 불량 정권으로 딱 찍히는 순간 그럼 뭐 이제 거의 뭐 다른 나라도 못 가지. 그냥 안에서 북적북적 하다가 이제 뭐 쫓겨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속보입니다. 뭐냐면 베네수엘라 정권 자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트럼프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